네, 이번 영상은 육군 간호장교의 단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. 앞선 영상에서는 장점 3가지를 얘기했는데 단점은 제가 좀 생각나는 게 많았는지 4가지입니다. 네, 첫 번째 단점부터 바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간호장교가 된 순간부터 선택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. 약간 운빨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근무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. 근무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거는 이제 초임지로 군 병원에 가게 되는데 군 병원이 꽤 많습니다. 뭐 수도병원도 있고 양주병원, 뭐 대전병원, 뭐 홍천병원, 춘천병원, 뭐 포천병원, 뭐 지방 아래쪽으로 가면은 대구병원, 뭐 한평병원 뭐 이런 식으로 군병원 개수가 꽤 많은데 자기가 어디를 갈지를 알 수가 없고 이게 뺑뺑이로 이제 돌린다고 하죠. 네, 그렇게 해가지고 정해집니다. 그래가지고 나는 간절하게 수도병원에 가고 싶은데 결과를 보니까 대구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기도 메타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파트의 선택권이 없습니다. 어, 예를 들어서 병동 같은 경우에도 외과 계열이 있고 내과 계열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군병원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남자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외과 계열이 좀 더 바쁜데 뭐 외과 계열을 아무리 가기 싫다고 하더라도 외과 계열이 될 수도 있고 뭐 작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동으로 가기도 전에 뭐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약간 선택권이 어느 파트로 내가 갈지를 뭐 어필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어필 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뭐 TO가 있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무래도 뭐 과장님이나 뭐 따로 그런 권한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결정을 하는 거라 파트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 있고 숙소 같은 경우에도 뭐 1인실이 있고 2인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선택권이 없고 만약에 1인실이 꽉 찼다 그러면은 2인실을 쓰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좀 이렇게 숙소 여유가 있는 병원으로 가면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이제 운 좋게 뭐 1인실을 당연히 받거나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숙소 여유가 없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2인실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모른다는 거에 대한 좀 불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큰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음, 이거는 뭐 간호장교뿐만 아니라 모든 장교가 해당되는 내용인데 생각보다 돈을 못 받습니다. 군인이 되게 되면 나라에서 주는 봉급을 받는데 이 봉급이 정해져 있는 소위 봉급이 딱 정해져 있는 거를 받는 거여가지고 그 이상을 이제 못 받는데 간호장교들 같은 경우 만약에 사회에서 일하다 오신 분들은 당연히 나이트 수당이라는 걸 받고 나이트 근무가 굉장히 몸에 부담이 있고 하더라도 그 돈을 일부 더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위안을 삼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군에서는 나이트 수당이 따로 없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뭐 나이트 부식 같은 거 밤번 근무를 하면은 부식 같은 걸로 뭐 라면이라든지 음료수 같은 거가 병동으로 오긴 했는데 따로 뭐 밤근무 수당으로 주는 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좀 아쉬웠고 애초에 기본급 자체가 쏘이는 적습니다.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회에서 일반 간호사를 하시면서 뭐 300 이상 받던 분들이 군에 오게 됐을 때 쏘이로 처음 받는 이제 봉급이 뭐 150, 160 이럴 거여가지고 뭐 한 2배 정도는 잘린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돈을 크게 많이 못 받는다. 의무 복무로 일하는 3년 동안은 뭐 그냥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일단은 그냥 딱 매월 10일에 찍히는 그 정기 급여가 200은 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속이 편하실 겁니다. 네. 그리고 세 번째 어, 단점은 잦은 변화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잦은 변화가 어떤 걸 말하냐면 근무자가 꽤 자주 바뀝니다. 장교 같은 경우에는 장기가 이미 선발된 장교 같은 경우에는 필수 보직을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병동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근무지로 옮기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딱 그 병동에 가서 새로 만나게 된 그 선임 장교분이랑 굉장히 사이가 좋고 그분에게 적응을 했다 싶은 시점이 뭐 1년 정도 넘어가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라고 치면은 이미 한 1년 정도 지나간 시점에서 그 선임 장교님은 부대를 옮길 계획이
느낌이 다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나는 이 근무자한테 적응이 됐는데 이분은 벌써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상실감도 클 수가 있고, 또 새로운 근무자한테 적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, 만약에 이거는 뭐 그때그때 사람이 바뀌는 걸 좀 즐기는 스타일이면은 별로 단점이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, 군병원 특성상 이렇게 보직 이동이 많고 인원 변경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자가 비는 파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때로는 이제 근무지를 좀 바꿔야 된다고 권유를 받을 때가 있는데, 뭐 이거는 본인이 강력하게 어필해가지고 절대 옮길 수 없다면은 굳이 옮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무지가 어쩔 수 없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점은, 이거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았던 것 같은데, 저는 20년도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고 있을 때 군대에 입대한 케이스여가지고, 그때 당시에 뭐 납득이 가능한 이유였지만 좀 출타를 군 전체적으로 거의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영 내에 있는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다못해 뭐 이마트를 가더라도 보고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, 이런 게 사실 사회에 있다 보면은 뭐 아무리 코로나가 뭐 심하고 그래도 개인이 조심을 하는 거지,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, 아무래도 군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출타 제한 같은 게 뭐 시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있었고, 이것도 뭐 개인에 따라서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단점으로 작용이 될 것 같고, 그리고 어 제가 뭐 사회에서 뭐 병원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, 일단은 제가 근무했던 병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후송대기나 비상진료반으로 선정이 되면은 그 날은 근무가 없더라도 전화를 받으면은 바로 병원으로 바로 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, 뭐 예를 들어서 부대가 양주면은 뭐 양주 이제 시내 정도까지만 출타가 가능하고, 뭐 멀리 나가가지고 전화를 받았을 때 즉시 못 온다면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징계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거 있어가지고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게 있는데,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부담으로 안 느끼면 괜찮겠지만 있다 보면은 상당히 부담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단점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총 4가지의 단점을 생각을 해봤는데,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단점들 하나하나 좀 더 언급을 도와드리겠고, 좀 이렇게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에 관련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